관종, 관심 종자란 단어는 결코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팔로워가 만들어내는 인플루언서 비즈니스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소위 관종의 의미를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전에 한 인기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그 라이브 방송에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는 구독자가 나오면 그 유튜버는 넌지시 유튜버가 되기 위한 재능으로 관종력을 언급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인 유튜버, 스트리머 등 소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에겐 수많은 관심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관종력이란 말을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물어보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단지 유명해지는 게 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아이들을 우려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이 시장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구독자와 인플루언서가 만들어낸 이 미지의 비즈니스에 대해 궁금하던 차에 넷플릭스에서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2편이나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직업도 있대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린 인플루언서 세계를 탐구한 다큐멘터리 2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큐멘터리는 팔로우 미입니다. 이 다큐는 32살의 두바이 백수인 아스리 벤다차가 한 신문에서 사진 한 장을 올리고 $5,000씩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스리 벤다차는 그 세계에 대한 궁금증으로 자신도 인플루언서가 되어보겠다는 목표로 여행을 떠납니다. 1억 4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썰리나 고메즈를 무작정 만나겠다고 찾아가기도 하고 소셜미디어 스타들의 컨퍼런스를 돌아다니며 구독자를 구하기도 합니다. 구독자를 사고 파는 시장의 존재도 보여주고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나서는 어떻게 브랜드가 스폰서를 제안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지도 관찰합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스스로 구독자를 모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소셜미디어 스타들을 인터뷰하며 인플루언서 비즈니스란 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파고들며 탐구합니다. 두 번째 다큐멘터리는 아메리칸 밈입니다. 이 다큐에선 다들 아시는 페리스 힐튼을 포함해서 파티 아이콘으로 유명한 키릴, 동영상 플랫폼 바인의 스타였던 브리트니 펄런 등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배경과 인맥 등으로 인해 갑자기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어버렸거나 새로운 플랫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어버린 인물들을 다룹니다. 인플루언서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1인칭 탐험가는 없지만 대신 소셜미디어 스타들의 삶과 그 미면의 이야기를 좀 더 내밀하게 다룹니다. 한 사진작가에게 눈에 띄어 의도치 않은 기회로 뉴욕의 셀럽이 되어버린 페리스 힐튼. 그녀는 가끔 아무 일도 없지만 카메라 셔터와 플래시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그것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 앞에서 설명합니다. 인스타그램과 바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빠르게 스타가 되어버린 키릴과 브리트니 펄런은 자신의 재능을 신생 플랫폼에서 충실히 발휘한 케이스입니다. 그와 그녀는 각각 파티광의 아이콘과 독특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대중들은 그와 그녀를 소비합니다. 이 두 다큐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인플루언서의 세계를 다룹니다. 팔로우미는 외부에서 탐구에 들어가는 1인칭 시점으로 인플루언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인플루언서 비즈니스를 둘러싼 여러 브랜드와 기업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세계를 후원하는지, 그 세계에서 인플루언서와 기업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봅니다. 즉,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생산적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아메리칸 밈은 좀 더 3인칭으로 인플루언서들의 목소리를 듣는 다큐입니다. 소셜미디어 스타들이 어떤 과정으로 셀럽이 되었고 올라타버린 대중의 관심에서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합니다. 방탕한 파티 아이콘인 키릴과 6초 동영상 플랫폼에서 거침없는 캐릭터로 질주하던 브리트니 펄런을 대중이 어떻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지, 그리고 그 관심의 조명이 꺼져갈 때쯤의 그들의 목소리도 영상에 담습니다.
키릴은 일주일에 5일을 비행기로 이동하며 파티를 갑니다. 파티의 흥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표정의 키릴 곁엔 그가 나타난 파티에 아직 못 가봤으니 자살하지 말라는 팔로우가 있습니다. 키릴도 이 파티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장례식에 올 사람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브리트니 펄라는 바인이란 플랫폼의 스타로 그녀가 꿈꾸던 연기를 후회 없이 펼쳤지만 트위터가 바인 서비스를 접고나자 맨바닥부터 다시 배우 생활을 시작해야 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거대하고 공고한 이미지는 그녀를 오디션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이 아메리칸 밈이란 다큐는 앞의 팔로우미와 비교한다면 좀 더 인플루언서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소비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듯 합니다. 유명해지는 것, 유튜버로서, 인스타 네임드로서, 혹은 그 어떤 플랫폼의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사진 한 장을 올려주며 혹은 숙제 영상을 업로드하며 결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는 이 비즈니스를 많은 이들은 동경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자신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에겐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는 이 세계를 막연한 동경의 대상 혹은 요즘 것들의 이상한 것으로만 치부하기엔 좀 더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장에 돈을 붓는 브랜드들의 심리, 벼락같이 유명해져 버린 그전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인플루언서들이 이 행운을 맞이하는 방법, 결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관심들의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쓰나미 같던 관심들이 떠나간 이후의 멘탈 생존법. 채널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그 채널들을 채울 스토리와 캐릭터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각지에서 새로운 이슈인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소비합니다. 누구나 15분이면 유명해지는 시대, 그리고 고작 3일이면 잊혀지기도 하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아주 짧게 유명해지는 시대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경하듯이 바라보거나 이해하지 못한 세계로 치부하기보단 어쩌면 나 스스로도 대비해야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힌트를 이 두 다큐는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2019년 4월 현재 넷플릭스에서 두 다큐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편하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큐리어스였습니다.